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타경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ACL 2020년에 발표된 Don't Stop Pre-Trai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맞춰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팔씨름 대회에서 승리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4번을 골랐을 텐데요. 제가 아무리 압력기를 많이 연습한다 해도 자다 일어난 그 윤은상 연구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현실적인 그 사전 지식은 잠시 내려두고 이 텍스트로만 좀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팔씨름 대회니까 자는 시간 제외하고 압력기를 손에서 떼지 않는 제가 승리할 확률이 클 것입니다. 본 퀴즈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태스크 또는 도메인에 맞추어서 추가 학습된 랭귀지 모델은 그 태스크에서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태스크는 이제 이 팔씨름 대회가 하나의 태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팔씨름 대회는 운동이라는 도메인 안에 악력이라는 태스크를 요구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기들은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송풍천을 뛰는 연구원은 운동이라는 도메인 안에 지구력을 요하는 태스크를 하고 있고요. 어, 요가를 즐기는 이 연구원은 운동이란 도메인 안에 유연성을 요구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역시 운동이란 도메인 안에 악력을 요구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팔씨름 대회와 가장 일치하는 그 목적에 일치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은 도메인도 관련이 없고 태스크도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이 네 명의 사람을 각각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팔씨름 대회를 특정 태스크라고 했을 때, 그 특정 태스크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작업 또는 학습을 진행한 이 랭귀지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이제 직관적인 이해는 했으니 이제 본 논문의 백그라운드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버튼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빌딩 블록으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버튼은 크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은 많은 코퍼스에 대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랜덤하게 마스킹을 씌워서 그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요.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 후에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데요. 원래 인풋이 들어오면 프리트레인드 버튼에 의해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고려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간단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버트 대신 로버타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버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타에서는 언급하기를 버트는 굉장히 언더 트레인드 되어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네 가지의 학습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델을 더 오래 학습시키고,
학습시키고 더 큰 배치로 학습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시킨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중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 있는데 기존 버트에서는요. 그런데 그 중에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은 제거해도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긴 시퀀스로 학습을 시킨다. 버트는 뭐 짧은 시퀀스도 존재를 했었는데 로버타에서는 긴 시퀀스 위주로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이 마스킹하는 패턴을 매 폭마다 다르게 다이나믹하게 변경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사이트는 더 많은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버트 기반의 최신 모델이 유니버설하게 잘 동작하기를 기대해야 하는지, 혹은 여전히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 중에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프리트레인을 수행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바이오버트라는 논문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바이오버트는 기존 일반적인 코퍼스로 학습한 버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새로운 그 많은 양의 코퍼스를 추가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결과 많은 바이오메디컬 관련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이 바이오버트가 오직 하나의 도메인, 바이오메디컬 도메인 하나만 다루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작고 덜 다양한 코퍼스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추가적인 코퍼스를 학습시키는 이러한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이 레이블드 태스크 데이터의 개수나 아니면 타겟 도메인과 오리지널 코퍼스의 유사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적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뭐 바이오버트의 목적은 그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본 논문에서는 그걸 주장하고, 이는 바이오버트가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의 장점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논문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를 검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분포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는 여기 있는 어두운 색깔의 어두운 검은색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언어 모델의 도메인이 이 주황색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도메인이 이 파란색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 스페시픽한 도메인의 예시를 대학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도메인에서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은 파라미터, 연구, 또는 졸업 논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도메인에서는 정원, 나비, 행복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게 대학원 도메인에 있겠죠.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스크 데이터셋은 어떠한 특정한 도메인에 속해 있으며 그중 어떤 태스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내에서
관측 가능한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는 관측되지 않는 뭐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일단 그렇고 이 중간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생각은 일반적인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고 대학원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대학원생 발언 감성 분류 데이터셋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성 분류니까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구분이 될 테고요. 연구가 너무 좋아, 졸업 논문 망했다 같은 그 소스 텍스트는 주로 대학원 도메인에서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라는 소스 텍스트는 양쪽 도메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의 도메인과 스페시픽한 대학원 도메인 모두 충분히 등장할 확률이 높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태스크에 속한 데이터의 도메인이 익스클루시브하게 할당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 도메인의 태스크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른 일반적인 도메인이나 기타 다른 도메인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Language Distribution에 대한 개념이고요. 바이오버트와 같이 특정 도메인 코퍼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면 성능이 나아지는 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도메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과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DAPT와 TAPT라고 불립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자면 먼저 두 방법 공통점은 둘 다 제너럴한 코퍼스로 랭귀지 모델을 만든 이후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DAPT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파란색 영역, 그 많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텍스트로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TAPT랑도 나중에 비교하겠지만 TAPT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버트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APT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금 더 좁은 범위, 태스크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를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주어진 태스크와 관련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스크의 범위는 도메인 범위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만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고 계시는 이 논문에서 이제 TAPT 개념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게 버트랑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버트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문 이후에는 최신 모델에는 잘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로버타를 사용해서 이 DAPT와 TAPT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 어댑티브 그리고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총 4개의 도메인 그리고 각 도메인마다 2개의 태스크, 그래서 총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로우 리소스와 하이 리소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댑티드 랭귀지 모델을 이제 도메인과 태스크에 각각 적용을 했을 때 유사한 도메인, 유사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 논리지가 트랜스퍼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직접 하는 것 대신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3번은 이제 TAPT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 2번, 3번 각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이 되게 재밌는 게 수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CL 2020년도에서 Honorable Mention 페이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거는 해석해보면 좀 경험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검증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실험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APT에 대한 실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P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어댑티브하게 프리트레이닝을 할 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아래 4개의 도메인, 바이오메디컬,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리뷰, 마지막으로 뉴스 도메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굳이 이 4개를 선정한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도메인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의 성능을 이제 DAPT와 TAPT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선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메인이라는 게 수식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메인 간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도메인과 지나치게 유사하면 새로운 도메인이라고 정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타의 프리트레인 코퍼스 도메인과 얼마나 우리가 정의한 도메인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스터버즈를 제거한 채로 가장 자주 등장한 10,000개의 단어를 비교를 해서 겹치는 정도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도메인이라고 하면 뉴스 도메인에서는 54.1% 정도 겹치고 리뷰는 34.5 이런 식으로 겹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유사도에 따라서 뉴스와 리뷰를 시밀러하다 그리고 바이오메드와 CS를 시밀러하지 않다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각 도메인별로 로버타 베이스 모델을 이만큼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학습하기 전과 학습한 후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로스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즈를 보시면 로버타를 학습시키기 위한 코퍼스가 160기가 정도였다면 DA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도 상당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학습 전후에 이제 로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 왼쪽 컬럼이 그냥 일반적인 로버타의 성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DAPT를 적용한 성능입니다. 보시면 이 뉴스 도메인을 제외하고는 성능이 모두 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이오메드와 CS는 오리지널 프리트레이닝 코퍼스와 좀 덜 유사한 축에 속한다고 분류를 했고 뉴스와 리뷰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축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덜 유사한 도메인일수록 DAPT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도메인이 더 비슷하지 않을수록
DAPT의 잠재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이 뉴스에 대해서 약간 로스가 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마지널하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방금 전까지는 프리트레인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F1 스코어를 사용했고요. 데이터에 따라 매크로, 마이크로를 사용했습니다. 매크로 F1은 클래스 임밸런스를 고려하지 않는 지표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총 8개의 태스크가 있고요. 이 십자 표시로 된 태스크가 하이 리소스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스크들은 뒤에 이제 TAPT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DAPT를 수행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보시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DAPT를 적용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DAPT는 기존 코퍼스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당연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없는 도메인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실험 결과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DAPT가 이제 기존의 DAPT가 일반적인 도메인으로 학습시키고 관련 있는 도메인으로 학습을 추가시켰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실험은 관련 없는 도메인에 대해서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바이오메디컬 도메인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리뷰 데이터로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고 CS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뉴스 데이터로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식으로 좀 관련 없는 도메인으로 학습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경우 여기 지금 CS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CS 태스크에서는 좀 이상하게 성능이 증가를 했는데 논문에서는 우측 상단에 저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 일정 토큰 수까지 그 논문에 따르면 180억 토큰까지는 어디셔널한 데이터가 성능을 높일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급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도메인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도메인 오버랩에 대한 실험입니다. 아까 도메인 간 그 초반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할 때 데이터가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겹치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 부분, 왼쪽 부분은 리뷰 도메인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뉴스 도메인입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두 도메인에 걸쳐서 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특정 도메인의 태스크라도 다른 도메인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논문에서 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뉴스 도메인으로 DAPT를 적용한 후에 리뷰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겹치는 영역들이 도메인 간 겹치는 영역들이 좀 이런 포지티브한 트랜스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퓨처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DAPT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정리했던 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방금 전까지 소개해드린 DAPT는 이 도메인 스페시픽 텍스트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뭐냐, 로버타의 오리지널 코퍼스보다는 적지만 DAPT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네, 그 예시로 바이오버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TAPT는 주어진 태스크와 관련된 그 코퍼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도메인 스페시픽 텍스트보다는 훨씬 적은 데이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 TAPT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잠깐 등장하긴 했지만 각 4개의 도메인에 각 도메인마다 2개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바이옴 각각 2개씩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 모양은 하이 리소스 세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개수를 보시면 딱 봐도 DAPT 몇 10기가 정도 양 차지하는 DAPT 코퍼스보다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들은 도메인 데이터보다는 매우 적지만 태스크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컴피티티브하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배나 차이 나는지, 용량이 몇 배나 차이 나는지는 가장 마지막에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PT 결과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각 태스크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로버타로 학습할 때 결과가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TAPT를 사용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로버타에 비해서는 이것도 대부분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DAPT 성능도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DAPT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했지만 주목해야 되는 점은 TAPT의 데이터 양이 DAPT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성능은 굉장히 합리적인 성능이다, 가성비가 좋은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PT를 적용한 이후 TAPT를 또 추가적으로 적용했을 때 성능도 함께 나타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일반적인 로버타의 코퍼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DAPT,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코퍼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태스크와 관련된 얼레이블드 데이터까지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성능이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모든 실험 중에 가장 높은 결과를, 이거 빼고는 모든 실험 중에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연산량도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언급만 드리는 건데, 퓨처워크로 이렇게 DAPT와 TAPT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추후 그 컨티뉴얼 러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급되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의 위험성이 있다라고도 퓨처워크의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DAPT에서 실험한 거랑 좀 비슷하게 TAPT에서도 그 태스크 간 놀리지가 트랜스퍼가 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태스크에 TAPT를 적용하면 그 같은 도메인 내에 B라는 태스크에도 좋은 성능을 보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실험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한 실험 결과들이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A 태스크에 TAPT 적용하고 B 태스크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그냥 TAPT보다 성능이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같은 도메인이라도 태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한 왜 도메인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자료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TAPT가 이제 상대적으로 레이블이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좀 절대적인 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 내에 더 많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더 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가정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골라서 TAPT를 시켜보자 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좀 힘든 상황에선 태스크와 관련 있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보자 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사람이 직접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드는 이 휴먼 큐레이티드 TA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명확한 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직접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와 가장 유사하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셋은 크게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RCT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우 리소스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가 18,040개인데 이 중에 500개만 레이블드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설정을 해서 TAPT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티션 데이터셋은 이 5,000개의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그 TAPT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IMDb 데이터셋은 그 태스크 어노테이터가 직접 5만 개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왼쪽에 있는 표가 그 결과인데요. 이전에 성능이 가장 잘 나왔던 DAPT랑 TAPT를 결합한 이 결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CT 500, 그러니까 500개의 데이터만 레이블드로 사용한 RCT 500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성능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DAPT 플러스 TAPT는 87.8 성능을 보였는데 불과 500개의 레이블 데이터만 사용해서 거의 한 95%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CT 500에서 이제 언레이블드로 설정한, 그러니까 18,040에서 500개를 뺀 그 데이터는 같은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선별된 데이터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짙은 검은색이 이제 500개의 데이터라고 하고 나머지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이 옅은 회색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별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걸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앞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사람이 직접 그 데이터를 선별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많은 양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구할 수 없거나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여의치 않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골라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 도메인 코퍼스, 그러니까 같은 도메인 코퍼스에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과 연관된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파란색 도메인의 코퍼스 중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의 도메인 코퍼스에서 이 옅은 회색 범위의 데이터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좀 유사한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태스크 데이터와 도메인 데이터를 모두 같은 공간에 임베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 데이터와 유사한 캔디데이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메인 데이터는 막 몇십 기가 단위로 굉장히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센텐스 그런 데이터들을 임베딩하기 위해서는 그 임베딩하는 모델이 충분히 가볍고 빨라야 한다라는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뱀파이어라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 일저자가 발표하는 이 본 논문의 일저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뱀파이어라는 모델은 가볍고 백오버즈 기반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오버즈는 요즘 잘 쓰이지 않지만 왜 썼냐면 일단 이 방법론 자체가 low resource,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contextual embedding은 low resource 상황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오버즈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진행하냐면 이 워드 프리퀀시 매트릭스를 가지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인터널 스테이트를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드 텍스트의 워드 벡터와 결합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문이 진행이 되고요. 컨텍스튜얼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아서 시퀀셜 인포메이션은 무시하지만 학습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준수한 성능을 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 모델을 사용해서 아까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그 인터널 피처를 가지고 임베딩을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임베딩을 진행하는 데이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태스크 데이터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도메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공간에 임베딩을 완료한 거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빨간색 데이터와 유사한 캔디데이트를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선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KNN 기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여기서 이 공간상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도메인 데이터, 파란색 데이터를 이 빨간색 데이터에 더해서 함께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랜덤 셀렉션의 경우에는 50개를 선택을 했고요. KNN 기반 방법론에서는 50개, 150개, 500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랜덤으로 선택을 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낮게 나오고요. KNN 기반의 방법론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가 커질수록 성능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CS 도메인에서는 기존 TAPT에 500개의 데이터만 추가로 더했을 뿐인데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한 DAPT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퓨처워크로 이런 KNN 기반 방법론 말고 더 이제 정교한
데이터 셀렉션 메서드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DAPT가 TAPT보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한 실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아까 500개의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한 RCT 500 데이터 태스크이고요. 지금 결과를 보시면 TAPT가 DAPT보다 어댑트를 하는데 필요한 스텝이 거의 한 60배 정도 빠릅니다. 그만큼 이제 자원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스토리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그냥 TAPT보다는 DAPT가 좋은 편이지만 직접 데이터를 선별한 큐레이티드 TAPT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KNN 기반의 TAPT가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이 좀 적당히 한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KNN 기반의 TAPT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방법론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이 로버타는 이미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방법론이 다 그 제너럴한 도메인에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로버타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푸는데 이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하고요. DAPT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로 태스크를 푸는데 그 전에 그 도메인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로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TAPT는 도메인 데이터가 아닌 그 태스크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태스크와 관련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 둘 다를 사용하는 방법은 성능이 되게 좋았었죠. 그 다음에 KNN 기반의 TAPT는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하되 도메인 데이터의 일부를 태스크 데이터와 유사한 도메인 데이터 일부를 끌어와서 함께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큐레이티드 TAPT는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추가로 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TAPT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는 4개의 도메인, 8개의 태스크, 그리고 로우 앤 하이 리소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베이스라인보다는 DAPT, TAPT가 성능을 향상시키고 둘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메인 또는 태스크 간의 이제 그 놀리지가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결과로는 유사한 도메인 간의 트랜스퍼는 어느 정도 그 겹치는 단어들이 있을 때 그런 유사한 도메인 간의 트랜스퍼는 포텐셜이 높지만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법하지만 같은 도메인 내에 다른 태스크 간 트랜스퍼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아까 실험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직접 이제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좀 오토매틱하게 셀렉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좋지만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토메이트 셀렉션을 사용해도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